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요. 자, 이게 왜 자꾸 학교에서나 내신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수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거 얘들아. 밤이라는 거는 추상적이에요. 씁시다. 자, 물론 이제 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지. 시각 정보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밤이라는 거는 시간 정보고 언제부터 밤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밤이라는 정보는 되게 추상적이야. 더더군다나 시간이라는 정보도 추상적인데 이 시간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했어? 허리를 베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다, 세련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짓자리 기나긴 밤, 어떤 밤이냐? 님이 없는 밤이야. 님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밤을 버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밤은 추상적인 밤이고 그 추상적인 밤을 일단 구체적으로 허리를 베어내겠다. 즉, 님과 하지 못하는 밤을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을 일단 표현한 거야, 이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이 있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중세국어를 디테일하게 내신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시옷 보이시죠? 이 시옷이 뭐냐면 관형격 조사 시옷이야. 자, 근데 제가 검정색 글씨로 쓰는 거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학교 내신 다루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좀 강조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봤고. 자, 다시 돌아와서 동짓달의 기나긴 밤. 님이 부재한 그런 밤은 어떻게 하겠대? 허리를 베어내서 짧게 만들고 싶대.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상적인 밤이라는 개념을, 시간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허리를 베어낼 수 있는 형태로 바꿔 표현했으니까 되게 참신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뭐라 그랬다? 님의 부재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 시간이라고 정보 척해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제가 형광펜, 주황색 형광펜 치는 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시어로 봤을 때 이런 부재하는 부정적 상황을 동짓달의 기나긴 밤이라고 표현하신 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럼 이 문제를, 이 부정적 상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허리를 베어내서 해결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고 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측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밤이라는 시간이라는 정보는 추상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 허리를 베어낼 수 있는, 반토막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반토막이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쓰면 될까? 허리를 베어냈다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화시킨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의 효과는 뭐냐면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했다라는 효과라고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이거랑 바꿀 수 있는 어휘들을 제가 옆에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이미지를 생생히 느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심상이에요. 또는 형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구체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생생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현의 효과들을 써가지고 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그 밤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훨씬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적으로 느끼게 하는 걸 써주게 된 거고. 자, 그 효과는 어떻게 됐다? 외로움을 잘 느껴지게 했다. 자, 그럼 봐봐. 결국 정리하면 뭐야? 그렇죠. 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부재의 부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짧게 만들게 했다요. 그래서 긴 시간을 짧게 만들게 했다. 자, 이 내용까지 크게 세 가지 워딩들 들어와 있고 학교 선생님께서는 시어, 표현상의 특징, 시적 상황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 넘어와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세이브한 시간들 어떻게 하겠대? 춘풍, 봄바람에 이불 아래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간데, 자, 이 음성상징어라는 건 일단 부사어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의태, 부사라고 합시다. 의태가 뭐다? 형태를 흉내낸 것이다. 그러니까 서리서리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성어일 수도 있어. 왜? 이불을 접다 보면 삭삭 소리도 나니까. 근데 일단 선생님께서는 이걸 의성어보다는 뭐라고 봤다? 의태어로 봤기 때문에 이건 내신 따라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의성인지 의태어인지는 왜 헷갈리냐면 의성어와 의태어가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둘 다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이 둘 다 되는 걸 누가 딱 정해놓기가 힘들거든. 일단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다? 의성어 아니라 의태어라고 딱 정해놓으셨으니까 의태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의성어 쓰였다, 의태어 쓰였다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음성상징어 가져온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생생하다는 워딩, 우아하다는 워딩, 간절하다는 워딩을 쓰셨고 이 외에도 비슷한 어휘들 쓰일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자, 그러면 시어 일단 정리해 보셨고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으로 서술에 넣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 밤이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형상화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 워딩들 꼭 기억하시고 이건 어떤 형태로든 서술형이든 내신이든 또는 객관식이든 출제될 수 있는 워딩들이니까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장 보실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필기를 자세히 안 해주셨는데 여기 꼭 놓치면 안 되시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 종장의 첫 음절.
종장의 첫 단어가 삼음절로 시작하고 이건 뭐의 흔적이다? 식구체, 향가의, 낙구의 흔적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감탄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탄사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감탄사 아닌 걸로도 썼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 어른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넣었다가 펴리라 라고 정리를 했고 역시 아까도 얘기한 이 부분이야. 추상적 개념이 시간을 뭐로 접었다 펼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계속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형상화로 하는 거니까 역시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봐봐. 구비구비라는 것도 음성상징어잖아. 근데 봐봐. 구보에 있다잖아. 구보에 있다 썼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태 부사도 확인해 주시고.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님이 오신 상황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네. 님이 없는 부재의 부정적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가겠고 그래서 님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존재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 님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여기서 쓰겠다라는 참신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방금 그 워딩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보통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참신하다는 표현 또 형상화라는 표현 때때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표현도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대표적인 워딩들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작품 정리인데 평시조 또는 정형시조라고 하고요. 정형시조의 특징 1 뭐라고? 3장 6구 45자 내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서정적이고 감각적이다. 자, 왜 감각적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상어를 썼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썼다?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오로 썼으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서 썼으니까 감각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봐봐. 님이 없는 부정적 상황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님이 없는 부정적 상황에서의 긴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참신한 발상으로 썼구나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쓰이는 정서들 보시니까 그리움도 있겠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재회의 소망이 있었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뭐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표현 썼으니까 비슷한 단어들 많이 나올 것 같거든. 내신 대비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건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개념들 위주로 정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에 하실 건 뭐냐면 일단은 백지복습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중심이 되는 개념들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이어서 평가 문제집이라든지 문제를 다양하게 푸시다 보면은 여기 쓰이는 개념이나 단어들 암기한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적용 양상들에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틀리는 부분도 점검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내가 배웠던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상화라는 개념은 감각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고 생생하다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 실감난다는 표현을 바꿔 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바꿔 써지는 단어들 정리하시는 거는 이제 문제 들어가서 푸시다 보면 느낌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크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100% 출제가 되고요. 자, 별표 3개 쳐드리면 100%, 80% 이상 출제야. 음성 상징어 사용했다 이 부분도 매우 출제 가능성 높은 개념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얘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